국민 65%가 반대하는데 이재명 대선 앞두고 돈풀기 하고 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나 저런 건데요. 네, 좋은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돈풀기도 많이 하고 있고 뭐 그러는데 오늘은 아주 기가 막힌 뉴스가 두 가지가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진상, 진상을 밝혀라 이렇게 저는 이름을 기억합니다. 정진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이재명 전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의 신복 중에 신복, 측근 중에 측근, 옆에서 이제 옷 들고 서 있는 사람,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의 부실장, 이재명 후보가 움직이는 곳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24시간 365일 동안 옆에 서 있는 사람, 이게 비서실 부실장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왼쪽 눈만 찡긋해도 알아듣고 바로바로 이제 실천하고 옮기고 뭐 이런 사람, 이게 그 수행비서 겸 부실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정진상. 그래서 유동규라는 사람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는 측근, 정진상은 늘 따라다니는 측근, 비서실 부실장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동규 좌진상이라는 정진상, 이 정진상 씨가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에 전화 통화를 했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고 방금 전 정진상 씨가 통화를 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보도자료를 냈어요. 통화한 건 맞다. 이제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중앙일보하고 김만배 씨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어제 아침에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김만배 씨의 변호인이 말하기를 이재명이 배임이 아니라면 김만배도 배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어제 제가 방송 끝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자 김만배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서 나는 그런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 부인을 했고, 김만배 씨의 변호인도 취재하고는 달리 왜곡돼서 보도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앙일보는 거듭 우리 보도가 맞다, 우리 보도 내용을 수정할 생각도 없고 삭제할 생각도 없고 우리는 정확하게 취재를 해서 정확하게 보도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재명 후보에게 배임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김만배 씨는 일단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배임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그래서 이제 딱 차고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 핵심이 이 코너에 있는 건데요. 하나는 정진상 씨가 유동규하고 통화했다는 그것, 본인이 다 인정을 했으니까 이건 팩트로 이제 확실하게 굳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 김만배 씨 쪽에서 이재명이 배임이 아니라면 나도 배임이 아니다 라고 했다는 부분, 배임 부분부터 살펴보죠. 원래는 중앙일보 보도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이 중앙일보 기자한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재명 시장의 지침을 따랐다. 그가 배임이 아니라면 우리도 배임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고정이익으로 수익을 환수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건설사를 배제하며, 세 번째, 대형 금융기관 중심으로 공모하라. 하나은행 같은 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지침을 내린 것으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정책적 판단을 한 것으로서 배임이 아니면 우리도 배임 혐의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 중앙일보의 최초 보도입니다. 그러자 이제 김만배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다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천천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죠. 제가 듣기에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김만배 씨는 이제 부인한다는 해명을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똑같은 말이 되고 말았는데요. 한번 일단 제가 한 글자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배 씨 말입니다. 그거는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행정 지침을 보고 한 거기 때문에 그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고 우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를 진행한 것입니다. 엉겹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김만배 씨가 기가 막힌 포인트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고 행정적으로 그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대요. 그분,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전 국민들을 와글와글 논란으로 몰아넣었던 그 표현, 그분. 천화동인 1호가 그분인 것은 그분 것인 것은 너희들도 다 알지 않느냐. 김만배 씨가 이 대장동 게이트 4인방 중에 제일 맏형입니다. 나이가 제일 많아요. 57살. 나머지는 다 나이가 자기보다 어립니다. 40대도 있고. 그러니까 너희들 형 동생 하는 사이였고 너희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천화동인 1호가 그분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도 다 알지 않느냐. 이게 녹취록에 나온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야 이건 그분은 이재명 성남시장이야 그렇게 언론들이 전부 다 분석 기사를 내보내자 나중에 이제 주워 담습니다. 그분은 저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니라 유동규 씨를 말한 거야 라느니 아니면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기업인일 수도 있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제 흐려놨는데 여기에 그분이 또 등장합니다. 김만배 씨가 또 이 얘기를 해요. 이제 잠깐 깜빡 잊어먹은 거죠. 그분이란 말이 얼마나 민감한 단어인지. 김만배 씨가 얘기합니다. 그분은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한 거고 우리는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를 진행한 것. 여기서는 빼도 박도 못하게 그분이 성남시장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그게 첫 번째 자기도 모르게 엉결결에 김만배라는 사람이 입에다 올리는 그분 이 두 글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한 사람을 가리킨다. 그 사람은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 두 번째로는 김만배 씨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배임을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내놓은 공모지침서대로 거기에 응모를 한 민간 사업자 나 김만배도 배임이 아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문장을 짧게 줄여보겠습니다. 김만배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면서 기자 앞에서 이렇게 중앙일보 보도를 부인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배임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도 배임이 아니다. 중앙일보 보도는요. 이재명이 배임이 아니면 우리도 배임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런데 김만배 씨나 김만배 씨 변호사들은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상황을 제가 10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이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네?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골이 오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재명 후보를 쉴드치고 이재명 후보를 이재명 후보는 아니에요. 이분은 배임한 거 아니에요. 하고 이분은 이제 이렇게 배임 아니라고 자꾸 얘기해놓고 배임은 우리가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 그러다가는 우리가 다 뒤집어 쓰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논리 구조를 어떻게 하냐면 이분 배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분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분이 배임이 아니면 우리도 배임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아이고 참 딱하기는 정말로 참 딱하네요. 김만배 씨, 당신도 기자 생활 20몇 년 했다면서요. 나도 기자 생활 30 몇 년 한 뭐 우리 그래 같은 기자 입장으로 한솥밥 먹은 처지라고 합시다. 아유, 아마 본인도 그 말을 하면서 캥겼을 겁니다.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거기나 여기나 둘러치나 맺히나 뭐. 그러니까요. 오랫동안 검찰 수사를 받고 몇 번이나 소환 조사를 받고 또 기자들 앞에서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가지고 해명을 하고 또 하다 보면 이렇게 자기가 자기 발목을 잡는 겁니다. 김만배 씨는 뭐 저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은 없고 변호인 측에서 시의 행정적 절차나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건데 언론이 이걸 왜곡한 것 같습니다. 언론이 왜곡하기는요. 뭘 왜곡해요? 그대로 쓴 거지요. 당신도 그렇게 얘기했잖소. 변호인 측에서 시의 행정적 절차나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고. 그분의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배임의 공범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는 김영환 전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배임이 아니라면 우리도 배임이 아니다라는 김만배 씨의 그 발언에 대해서 김영환 전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몸통 표현은 없다. 명쾌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몸통은 그분, 우리는 꼬리. 우리한테 배임이라고? 영장 담당 판사는 배임 혐의가 소명된다 했습니다. 꼬리가 배임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몸통과 머리도 배임 아니냐. 여기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결제 서류 다 만들어 보신 경험이 있으시지요? 결제 서류. 그러면 뭐 도장 받는 곳, 사인하는 곳이 한 5군데 있다고 그럽시다. 맨 왼쪽에는 기한자, 참 말단이 이제 주임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기한을 만들지요. 그러면 계장, 과장, 뭐 국장 한 다음에 맨 오른쪽이 누구입니까? 시장이죠, 시장. 최종 결재권자.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은 이제 김만배나 뭐 유동규 같은 사람. 중간에 결제한 사람이 배임이라면 최종 결제한 사람도 그 결재권자도 배임인 것이다. 만약 최종 결제한 사람이 그 서류에 초과수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그 서류에 맨 오른쪽에 있는 성남시장이 결제를 했는데 이 사람이 배임이 아니라면 중간에 결제를 한 나도 배임이 아니다. 이 논리인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정진상하고 이제 유동규하고 통화를 했다. 이제 그게 동아일보 단독 보도였고 정진상 씨 측이 오늘 이제 그걸 시인을 해버렸습니다. 보도자를 내놓고 통화한 건 맞다. 그런데 이제 정진상 씨 쪽에서 그 해명을 한 내용은 뭐냐? 정영학 회계사가 그 19건의 녹취록을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 유동규의 모습이 평소와는 달라 보여서 근데 유동규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왜냐하면 성남시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정진상은 정책실장, 이 유동규는 이제 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을 하다가 나중에 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거기서 다 이제 오감에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진상 씨가 내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이제 이상해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보니 유동규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는데 이상한 것 같아서 전화를 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그 압수수색 직전에 통화를 한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이 압수수색 직전에 통화를 했다는 건 원희룡 후보가 이미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서 처음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때 제가 그 통화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그 정진상 아닙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원희룡 후보가 거기까지는 뭐 다음에 확인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동아일보가 드디어 그게 정진상이었다. 딱 한 겁니다. 경찰이 그 창밖으로 던져버린 그 휴대폰 포렌식 다 마쳤답니다. 그러면은 통화한 기록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서 몇 분까지 그 5분이면 5분 뭐 30분이면 30분 통화한 그 내용도 있고 그리고 잘하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녹취가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진상 씨 쪽에서는 뭐 수사 잘 받으라고 했답니다. 수사 잘 받으라고 했대요. 대부 영화에서 그런 표현 나오지요. 네? 수사 잘 받으라. 대부 영화에서는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 영화 저는 하도 많이 봐서 다 기억이 나는데요. 수사 잘 받으라. 그 마지막 얘기하고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가족들은 돌봐줄게. 그렇게 그 말 남기고 떠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욕조에서 자살하지요. 보스를 지키기 위해서. 이번 경우가 꼭 그렇다는 경우는 아닌데 왜 대부 영화까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유동규가 그날 다 자살약을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런데 자살약을 먹었다는 것도 이제 왜 문제가 되는? 정진상하고 통화한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재명 후보가 국감장에서 허위 사실을 얘기했을 국정 뭐니까 증언에 관한 법률 이거에 정면으로 유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김은혜 분당 갑 이 지역구 의원하고 질문과 대답을 오가는 중에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엉겹결에 유동규 씨가 자살약을 먹었다는 얘기까지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김은혜 의원이 그 얘기 어디서 들었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유동규 씨가 자살약 먹었다는 거. 처음에는 이재명 지사가 언론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찾아봤죠. 그런 보도가. 그랬더니 전혀 그런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도가 없었는데요. 누구한테 들었다. 그 들었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또 다시 물으니까 뭐 기억이 안 난다.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누구한테 들은 것 같다. 기억이 안 난다. 이제 이렇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빠져나갔는데 알고 보니 정진상한테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스토리가. 그렇다면은 어느 부분에선가 분명하게 위증을 한 것이 자꾸만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가능한 겁니다. 도대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는 유동규가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에 자살약을 먹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뭐 흘러가 버리는 얘기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다시 이제 이 논쟁의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살약 먹었다는 거 어떻게 알게 됐지? 이재명 지사는 이재명 후보는 기억 안 난다고 그랬는데 뭐 정진상한테 들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지요. 빨리 이실직고 하시오. 정진상한테 들었다는 거. 정진상과 유동규는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을까요?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을까요? 정진상은 유동규한테 무슨 다짐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입 함부로 놀리지 마세요. 당신 입을 그 새치어를 잘못 놀리는 순간 당신의 인생도 끝장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하건 우리 이재명 후보는 끄떡 없을 겁니다. 그런 얘기 예를 들면 이거 제가 소설 쓰는 겁니다만 당신이 입만 잘 닫고 있으면 입 조심만 하고 있으면 좋은 날이 올 것이요. 예를 들면 말이죠. 그 5분 동안 통화를 했다.
뭐 얼마 동안 했는지 이제 차차 밝혀집니다. 일단 이런 것은 물꼬를 한번 트고 나면은 그 다음에 모든 언론들이 달려들어서 부수 취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얼개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여러분 기다려 보십시오. 드러날 겁니다. 정진상이라는 사람은 뭐 증권회사에서도 잠깐 있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원희룡 후보가 한 적이 있는데 남총련 출신입니다. 남총련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적 단체로 규정한 단체가 남총련. 광주 전남 지역 대학 총학생회 연합 이게 남총련입니다. 한 총련 산하에 있습니다. 남총련 거기 출신이랍니다. 정진상 씨.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유동규와 김만배와 유동규의 윗선을 밝힐 수 있는 첫 발자국을 뗀 게 아니냐. 그런데 이제 유동규 씨의 공소장을 보면 유동규는 이미 검찰이 수사를 마치고 이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유동규의 공소장이 중요한데 거기에 보면은 성남시 관련이 없고 이재명 후보의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는 검찰이 면죄부를 이미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번에 김만배가 이제 배임 이재명이 배임이 아니라면 우리도 배임이 아닙니다. 그 말을 제가 간단하게 바꿔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배임이라면 당연히 이재명도 배임인 것입니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참 말이라는 게 기가 막힙니다. 이런 거 보면 네. 이재명의 배임이 아니라면 우리도 배임이 아닙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배임이라면 당연히 몸통이신 그분도 배임입니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수학적으로 포함관계를 나타낼 때는 꼭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네. 또 어떤 수학적 그 정의 포함관계를 가지고 저한테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전 대표가 웃으시네요. 수학 공부 옛날에 하느라고 골머리 알았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되는데요. 아무튼 그 두 가지 중요한 것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 정진상이 유동규하고 통화했다는 거 압수수색 직전에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하고 뭐 통화는커녕 서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이렇게 한사코 부인을 해왔기 때문에 국감장에서 했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발언은 위증의 혐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